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요 큐브 들고 왔습니다. 자, 이름은요. 이제 얘가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다 이 큐브의 특성이 드러나요. 피셔스 큐브라는 큐브입니다. 그래서 언박싱 할 때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요. 이런 큐브 이제 스큐브를 좋아하는데 이런 큐브 처음 해보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강추입니다. 이제 스큐브의 응용 큐브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큐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충분하게 스큐브 괜찮아 좋아하는데 이거 뭐야 어떤 느낌이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강추니까 아마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큐브는요 근본적으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스큐브입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큐브인데 특성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스큐브 앞에 피셔가 붙었죠. 자,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333 큐브에 관심이 있고 응용 큐브에도 관심이 있다면 요 두 큐브의 관계가 얘랑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333 큐브, 요걸 피셔 큐브라고 하죠. 피셔라는 분께서 개발하셨기 때문에 피셔 큐브입니다. 저는 333 응용 큐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큐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긴 건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모양이 다르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피셔 큐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센터 조각이 일반 333 큐브는 평면이죠. 단색이고 방향성이 없는데 얘는 이색이야.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엣지 조각은 얘는 방향성이죠.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특징까지 존재하나 이제 스큐브에서는 뭐만 따왔느냐? 잘 보시게 되면 요게 센터예요. 얘가 센터입니다. 요게 코너고 요게 코너입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코너 먼저 보시면 코너 조각이 3색이죠. 근데 얘는 2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방향성이 존재한다라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모양이 좀 다를 뿐이죠. 얘는 3색이라서 모양 변환이 없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좌우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의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 변환처럼 발생할 뿐이지 동일합니다. 다만 센터 조각이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평면이죠. 일반 333 큐브처럼 방향성이 없다면 얘는 이렇게 이색으로 옆면의 센터, 얘가 센터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하는 큐브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시를 불러일으키죠. 다만 윗면의 노란색과 아래면의 흰색은 일반 스큐브처럼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제 제가 기존에 스큐브 응용 큐브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다 전부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거냐 다 끄집어 갖고 왔는데 자, 요러고 얘들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요 요 큐브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얘랑은 다릅니다. 그럼 얘 차이점이 뭐냐면 요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반 스큐브면 요거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스큐브는 응용이 아무래도 일반 333보다는 좀 적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 조각의 방향성, 유무가 이제 중요한 게 됩니다. 코너 조각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방향성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랬을 때 이 큐브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옆면의 센터 조각은 방향성이 있으나 아래면 흰색과 노란색은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얘도 흰색 노란색의 방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없고 옆면의 센터들은 다 방향성이 존재하죠. 얘 같은 경우는 옆면은 또 이게 색깔이 이렇게만 보면은 얘랑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 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6개의 센터가 모두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그럼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얘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런 모든 류의 큐브에서 발생하는 모양 변환, 그다음에 약간 헷갈림 플러스 코너 조각의 뭐 약간 이 모양 변화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지만 위아래 센터 조각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응용 큐브다. 그래서 스큐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큐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만 풀 수 있으면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헷갈릴 뿐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이 큐브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쉬운 건 얘입니다. 그래도 얘 모양 변환이 그나마 좀 적게, 왜냐면 코너 조각이 그래도 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너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나마 얘가 제일 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요거 아니면 요거 컨테이너 박스 큐브라고 하는데 요 두 개 정도 추천드리니까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섞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면 섞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스큐브 인형 큐브보다 이게 좀 회전면이 쉬워요. 무조건 돌리다가 선과 선이 만난다. 그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여기도 선과 이렇게 선이 만나면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 모서리들이 모였다. 그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섞기도 쉬워요. 저 다른 응용 큐브들 같은 경우 처음에 섞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전면이 잘 안 보여서.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면 돌릴 수 있다. 안 돌아가면 어딘가 회전면이 안 맞는 겁니다. 맞춰서 돌리시면 이렇게 섞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돌릴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섞으시면 되고요. 벌써 무지막지하게 뭔가가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는 이제 1층 흰색 센터를 옆에 있는 코너들에 맞추는 겁니다. 제가 요거 맞추는 방법까지는 모두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거 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아예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큐브를 맞추는 걸 먼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먼저 보고 영상을 보고 스큐브를 연습하고 오세요. 스큐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절대 못합니다. 스큐브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달이 되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계는 이렇게 흰색 옆 옆에 있는 코너들에 맞추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 건데 흰색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돌리면서 먼저 하나를 맞춥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맞췄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색배치 똑같아요. 흰색 옆으로 팥빨 초주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자리인데 빨간색은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 문제가 뭐냐?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럼 방향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스큐브 맞추신 분들은 얘 들어갈 자리 중심을 왼쪽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흰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일로 보냈을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보게 되면 안 되고 하늘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얘를 여기서 이 흰색 코너를 돌려주는 거죠. 뒤를 바라보게.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팥발 초록색. 지금 흰색이 얘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교정을 해도 돼요. 여기 틀린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흰색이 이렇게 해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뒤를 여기 약간 뒤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들어오게 되면서 얘가 맞게 됩니다. 하면서 주황색도 운 좋게 맞았네요. 그래서 1단계는 어쨌든 흰색 주변에 코너 조각을 맞추는 거. 요게 1단계고요. 스큐브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1층에 코너를 맞추게 되면은 2층의 코너 조각은 반드시 제자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위에 보시면 빨간색 여기 있어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위치는 맞출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총 3가지가 있죠. 방향이 다 맞았거나 아니처럼 2개 틀리거나 아니면 4개 틀리거나. 그럼 2개 틀릴 때 먼저 4개 틀리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 자리는 맞고요. 오른쪽에 1시는 위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7시는 왼쪽을 본 상황에 슬래지 해머를 2개 쓰는 거죠. 요 2개 코너를 여기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러면은 코너가 4개가 틀린 방향이 틀린 상황이 되고요. 4개가 틀릴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보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옆을 하나는 위아래를 보게 돼 있고 이 상황에 쓰는 거죠. 오른쪽은 여기 얘를 오른쪽을 보고요. 왼쪽은 위아래. 이 상황에서 이 2개 코너를 이용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게 되면 무조건 방향이 맞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를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딱 4개가 다 방향이 다 틀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향을 좀 일부러 2개가 틀린 것부터 보여드려야 되니까 만들어 올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게가 이제 두 개가 틀린 상황입니다. 현재 아래가 얘는 그래 판단이 쉬워요. 여기가 지금 흰색이 맞으면 노란색이 위를 보고 있으면 방향이 맞는 거고요. 위를 안 보고 있으면 틀린 겁니다. 방향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너가 얘 센터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 1시랑 여기가 여기 1시 11시죠. 5시랑 11시가 맞고요. 요 자리 1시랑 7시가 틀렸을 때 1시는 위를 보고요. 그 다음에 7시는 왼쪽을 보는 니은자가 뒤집어진 상황. 요 상황에서 슬랫잼을 쓰는 건데 요 두 개의 코너입니다. 근데 이 슬랫잼어가 처음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요 센터 자리로 오른쪽에 있는 센터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너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코너를 잡고 헷갈리면 이거 돌려서 이 코너를 갖고 올라온다. 그 다음에 그럼 요 왼쪽에 있는 코너를 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너를 돌려서 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센터를 올리고 그다음 갖고 온다. 그다음에 이번에 요 코너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요 코너거든요. 요 코너를 이용해서 원래대로 보낸다. 하게 되면은 잘 보시면 아랫면은 변함이 없으면서 윗면이 코너가 4개가 다 틀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놓고 하는 거죠. 오른쪽은 노란색이 오른쪽을 보고요. 왼쪽은 위아래 본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요 상황에서 똑같이 요 두 개 코너입니다. 먼저 오른쪽을 옆에 있는 코너가 센터가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번에 왼쪽 자리 이거 내리니까 얘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 센터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를 올릴 거면 요 센터 오른쪽으로 보낸다. 이 센터를 오른쪽으로 보낸다. 이 센터를 이번에 왼쪽으로 보낸다. 얘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코너가 모두 방향이 맞게 됩니다. 처음엔 요게 제일 어려우실 텐데요. 몇 번 실패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금방 맞추시게 될 겁니다. 자, 일반 스큐브라면 요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고요. 얘 같은 경우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센터 조각의 위치를 맞출 건데요. 보통은 이제 초급반 기준으로 흰색을 맞춘 상황에서 노란색을 먼저 맞추죠. 그러니까 뒤에 게 여기로 날라와서 얘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뒤로 가는 이렇게 3사이클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슬래지머를 쓰는 거죠. 이렇게 요 두 코너로 오른쪽 내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큐브를 180도를 그대로 돌린 상황에서 다시 또 요 앞에 있는 두 개 코너로 오른쪽 내리고 올리고 그러면 3사이클에 도는 걸 보이실 거고요. 마지막 옆면 초록색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로 날라오고 빨강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슬래지해머를 쓰고 180도 돌리고 다시 슬래지해머를 쓰게 되면서 스큐브는 완성이 되고요. 이런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위치를 맞춘 다음에 방향까지 맞춰야 됩니다. 먼저 노란색을 맞춰볼까요? 자, 그러면 노란색 뒤에 두는 상황에서 슬래지를 쓸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온다. 그 다음에 왼쪽 센터가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오른쪽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오른쪽으로 보낸다. 자, 그럼 한 번 쓴 거예요. 한 번 쓰고 여기서 180도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일로 올라온다.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큐브는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좀 그래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좀 쉽고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큐브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자, 그럼 요거가 맞았잖아요. 얘는 방향도 맞았네요. 위치도 맞으면서.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았으니까 이 빨강 초록 자리가 뒤에 가게. 그럼 얘가 위입니다. 요 상황. 요렇게 놓고 써야 돼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흰색이 일로 올라온다. 됐죠? 이번 노란색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보낸다. 흰색을 왼쪽으로 보낸다. 그리고 나서 180도를 돌립니다. 이번 흰색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올라온다. 그 다음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흰색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아이고 이런 방향까지 모두 맞게 되었네요. 자, 제가 좀 섞어 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섞어 왔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센터의 방향 위치를 맞추고 나면 방향이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리는 경우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한 개만 틀릴 수도 있고요, 2개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 3개가 틀릴 수도 있고, 4개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모두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좀 상황을 갖고 왔고요. 얘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맞추는 게 이제 크게는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는 먼저 슬립잼으로 6번 쓰게 되면은요, 요 2개가 바뀌고 옆면에 2개가 180도씩 바뀝니다. 얘는 90도씩 바뀌는 건 없고요. 요 글씨 보시면 이렇게 위로 흰색이 정확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슬립잼을 6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는 이제 표시가 없지만 얘도 뒤집어진 거고 요거 좀 글씨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슬래지모 6번 하시게 되면은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뒤집어지면 한 번 해결도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만 얘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얘는 상관없고 뒤집어지면서 해결이 되는데요. 두 개씩 뒤집는 걸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른 제 큐브 응용 큐브들 보신 분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뒤집어지는 거는요, 위에랑 뒤에 거, 요게 뒤집어집니다. 요 두 개가 짝으로 뒤집어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얘를 3사이클을 돌립니다. 3사이클을 돌려요. 글씨 똑바로 된 거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가 왜, 아까 하는 거 있잖아요. 슬래지해머 쓰시고, 그 다음에 180도 돌려서 슬래지해머 쓰시고, 자, 여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얘 3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럼 슬래지해머 한번 쓰시고 180도 돌려서 슬래지해머 한번 쓰시고 그렇게 되면 얘는 왔다가 다시 간 거거든요. 근데 보면 글씨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참고로 얘도 뒤집어진 겁니다. 요걸 이용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노란색은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놔두고 기왕이면 요렇게 요 옆에 있는 걸 놔둘게요. 다음 거를 위해서 얘를 뒤집으면서 얘를 뒤집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요 상황에서 먼저 슬래지해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0도를 돌려서 다시 슬래지해머 3사이클을 돌린 겁니다. 지금 노란색 간 거 보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큐브를 둔 상황에서 한 번 더 슬래지해머를 써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해서 먼저 보내고 다시 180도 돌려서 그대로 슬래지해머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 보세요. 아까 요거 세 개가 틀려지는데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티는 안 나지만 그러면서 얘도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건 요겁니다. 자신 없으신 분은 지금처럼 해서 이렇게 놓고 교정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되고요. 요걸 바로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위에 놓고 얘가 뒤에 놓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교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요거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 슬래지해머 넣는 게 어려워요. 자, 오른쪽부터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180도 돌려서 다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요 상황에서 큐브 그대로 한 번 더 오른쪽부터 다시 슬래지해머 내리고 올리고 180도를 다시 돌려서 슬래지해머 내리고 올리고 하게 되면 요거랑 뒤에 있는 게 뒤집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익숙해서 쉽게 하는데 이게 좀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면 이 노란색 면 또는 흰색 면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큐브 응용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피셔 스큐브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스큐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센터 조각의 방향성이 우리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게 이런 게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이런 재미를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이런 류는 딱 하나만 해보시면 나머지 스큐브 응용 큐브는 물론 헷갈리긴 합니다만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도전해 보시고 또 이것도 재밌다 그럼 이제 다른 스큐브 응용 큐브들 사서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